안녕하세요. 책코스터 이프로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컨텐츠는 2021년 1월과 2월 출입 미스터리 장르의 신간 소개입니다. 2021년도 이프로와 함께 해보시죠. 나레이션은 타임캐스트와 함께하며 일본 미스터리 소설 중심으로 만들었습니다. 올해 첫 신작 소개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소니미디어에서 출간된 누마타 마오카루님의 유리고코로입니다. 누마타 마오카루는 56세라는 상당히 늦은 나이에 호러 서스펜스 대상을 수상하며 데뷔하였습니다. 발표하는 작품마다 높은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어 주목받고 있는 작가입니다. 이 책은 생생한 살인 노트를 통해 인간 내면의 불가사의한 어둠과 미묘한 슬픔을 보여줍니다. 그로 인해 독자를 매료시켰고 일본 전역에 누마타 붐을 일으켰습니다. 2012년에는 최고의 미스터리 하드보일드 소설에 수여하는 오야부 하루이코 대상을 수상했으며 이 미스터리가 대단하다 5위, 일본 서점 대상 6위에 오른 작품입니다. 나는 손에 든 검은 머리털을 바라보다 그것을 원래대로 화선지에 쌌다. 그러는 나는 어찌해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그 꾸러미를 핸드백 속에 넣은 순간 마치 내 머릿속에서 큰 상자가 열리듯 기억 하나가 튀어나왔다. 갑자기 생각났다. 이유는 모르지만 오랫동안 완전히 잊고 있었던 것을 마치 사실은 잊고 있지 않았던 것처럼 선명하게. 그것은 내가 4살쯤 됐을 때니까 지금부터 20년도 더 된 옛날 일이다. 폐렴인지 뭔지로 나는 장기간 입원한 적이 있는데 마침내 태어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어머니가 다른 사람으로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것이다. 약혼녀의 실종, 아버지의 최장한 말기 선고, 그리고 어머니의 교통사고 급사. 한 남자를 집어삼킬 듯한 불행의 소용돌이는 한 가족의 무덤까지 가져가고자 했던 과거를 들춰냅니다. 아버지의 옷장에서 발견한 4권의 살인 고백 노트. 그것은 누군가가 자신이 저지른 살인을 낱낱이 고백하는 수기였습니다. 이를 통해 남자는 어머니가 바뀌었다는 유아기적 기억이 봉인 해제되듯 되살아나고 이 글을 쓴 사람은 자신의 아버지거나 어머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유도 없이 자행되는 살인 행각. 이것이 내 부모의 참모습이란 말인가요? 제우미디어에서 출간된 사토 세이나님의 만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거짓말쟁이 너에게입니다. 뮤지션으로 활동한 적이 있던 작가는 2010년 이 미스터리가 대단하다 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작가입니다. 요즘 제우미디어에서 출간되는 일본 미스터리 소설들이 독특하고 재미있는 책들이 많아 기대되는 책입니다. 연애가 서투른 키미히로는 법무사무소에서 일하며 매일 성격이 나쁜 상사에게 깨지고 친한 친구인 모리오와 술 한잔을 기울이는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연애를 할 일도 없고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던 키미히로는 한 술집에서 모리오와 연애 이야기를 하던 도중 술집 주인에게 건너편 자리 여성 일행을 소개받게 됩니다. 좋아요. 데이트 해볼까요? 모든 것은 그 술집에서 평범한 나날을 보내던 그의 일상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이 대답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소개받은 여성의 이름은 나나였습니다. 키미히로는 어리고 스타일도 좋은 그녀가 자신에게 관심을 가질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했지만 모두의 예상을 깨고 나나는 키미히로와의 데이트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이후 무채색이었던 키미히로의 일상에는 나나라는 이름의 따뜻한 색이 조금씩 칠해집니다. 오고 가는 연락 속에 점점 더 나나를 좋아하는 마음을 키워가던 도중 같은 법무사무소에서 일하던 동료 여직원 미네기 시우코가 키미히로에게 호감을 전해오기 시작하며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사랑인가, 덫인가, 아니면 관계인가? 의도치 않게 시작된 삼각관계 속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누구일까요? 비츠에서 출간된 하라류님의 지금부터의 내일입니다. 대학 졸업 후 음악가로 활동하다가 40이 훌쩍 넘은 나이에 데뷔작 그리고 밤은 되살아난다로 문단의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켰으며 이듬해 발표한 탐정 사와자키 시리즈 2번째 작품 내가 죽인 소녀로
제베기의 나오키상과 이 미스터리가 대단하다 1위에 오르는 등 단 두 편의 장편 소설로 일본 하드보일드 문학의 대표 기수로 우뚝 선 작가입니다. 담배를 물고 연기를 천천히 빨아들었다. 나는 아직 살아있는 것 같았다. 니시신주쿠의 변두리에는 와타나베가 없는 와타나베 탐정사무소가 있습니다. 그곳의 탐정은 사와사키입니다. 11월의 어느 날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유명한 저축은행의 지점장이었고 대출이 예정되어 있는 아카사카 요종 여주인인 히라오카 시즈코의 사생활 조사를 부탁하였습니다. 성금으로 30만 엔을 지불하였고 의뢰인은 이 조사 사실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조심해달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회사 사정상 가급적이며 먼저 연락을 하지 말고 다음 주 토요일에 방문했을 때 경과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날이 의뢰인 모치스키 고이치를 만난 첫날이자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사와사카는 조사를 시작하자마자 히라오카 시즈코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의뢰인이 한다면 신변 조사 자체를 진행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무엇인가 이상합니다. 죽은 사람이 대출 신청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산상에 착오가 있었던 것일까요? 이건 알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모치스키 고이치에게 전화를 해보았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와자카는 은행으로 직접 찾아가기로 합니다. 사와자카는 그곳에서 분위기가 정말 멋진 한 남성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은행 강도 사건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지점장의 부재로 금고문을 열지 못해 강도 사건은 일부가 도망가고 분위기 좋은 남성이 남은 강도를 설득하면서 어설프게 강도 사건은 끝납니다. 사와자키는 끝내 모치츠키를 만나지 못합니다. 과연 모치츠키는 어디로 간 것일까요? 은행 강도 사건은 왜 이렇게 어설프게 막을 내렸을까요? 은행에서 만난 멋진 남성은 과연 누구일까요? 사건은 미궁으로 흘러가고 여러 꼬여있는 실타래가 나타납니다. 블루온6에서 출간된 오승호님의 하얀 충동입니다. 오승호님은 현재 일본에서 가장 주목받는 추리소설 작가로 제1교포 3세입니다. 오사카 예술대학 영상학과를 졸업하고 2015년 도덕의 시간으로 제61회 에도가와 람포상을 수상하며 화려하게 데뷔했습니다. 수상 당시 일본의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추리 문학계 신인상을 제1교포가 수상했다는 소식이 국내 언론에도 전해져 한일 양국에서 큰 화제를 불러 모은 작가입니다. 사람을 죽여보고 싶어요. 될 수 있으면 죽여 마땅한 사람을요. 강렬한 살인 충동을 지닌 소년. 15년 전 잔혹한 연쇄 강간 사건을 일으키고 출소한 남자. 그 두 사람이 가까운 곳에 산다는 것을 알게 된 스쿨 카운슬러 지아야는 점점 불길한 예감을 느끼고 기묘한 연쇄 작용을 일으켜 결국 깊은 혼란의 소용돌이로 빠집니다. 이웃의 범죄자. 이해하지 못할 타인과 살아가는 방법이란 무엇인가? 숨막히는 긴장감, 충격의 대반전. 우리 사회가 떠안은 악에 대해 질문하는 지금 가장 뜨거운 작가의 혼신의 장편 사회파 미스터리. 당신과 나는 같은가? 다른가? 하빌리스에서 출간된 히가시노 게이고님의 그녀는 다 계획이 있다입니다. 히가시노 게이고님은 말이 필요 없는 일본 소설계의 거장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다작을 하는 작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작품들은 복걸복이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이번 작품은 과연 어떨까요? 800만 엔짜리 보석쯤은 최소 한두 개 사듯 툭툭 사고 싶어. 그녀의 원대한 계획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교코는 부자가 되겠다는 원대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 파티장으로 출근하는 컴패니언입니다. 어느 날 하나야 보석점 고객 감사 파티가 끝난 뒤 직장 동료 에리가 호텔 밀실에서 죽은 채 발견되고 교코는 자신이 점 찍은 부동산 회사 전무 다카미가 사건에 유달리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마침 옆집으로 이사온 담당 형사 시바타 덕택의 수사 과정을 파악하기도 손쉬우니 이야말로 절호의 기회입니다. 시바타는 다카미의 태도가 수상하다고 의심하지만 교코는 다카미와 좀 더 접점을 만들고 싶은 마음에 사건 추리에 적극적으로 뛰어듭니다. 티격태격하며 에리의 행적을 조사하던 두 사람은 예상치 못한 그녀의 과거와 마주치게 되고 곧 또 다른 사건이 교코를 기다리는데 호화로운 파티의 밤에 일어난 호텔 밀실 살인 사건.
그리고 자살한 무명화가의 숨겨진 메시지. 두 가지 트릭을 풀어나가는 유쾌한 수사 케미의 맛. 해냄에서 출간된 기도쇼타의 그리고 유리코는 혼자가 되었다입니다. 저자인 기도쇼타는 이 책으로 이 미스터리가 대단하다 대상을 받으면서 데뷔한 작가입니다. 한 권만 출간한 완전 신인 작가이며 이 책의 내용은 드라마로 제작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행보가 궁금해지는 작가입니다. 살아남는 유리코는 단 한 사람. 조건은 다른 유리코를 없애는 것, 단지 그것뿐. 토클레스 명문고 사립유리가하라 고등학교. 이 학교의 신입생 야사카 유리코는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날 테니스부 선배로부터 이 고등학교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에 대해 듣습니다. 대대로 유리코라는 이름을 가진 학생은 유리코 님이라는 절대 권력을 갖고 그를 거역하면 반드시 불행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한자 표기는 어떤 글자를 사용해도 상관없고 학년의 제약도 없다고 합니다. 단 유리코님이 될 수 있는 자는 한 사람뿐입니다. 유리코가 여럿이라면 그들에게도 불행이 일어나 결국 한 사람만이 선택받는다고 합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자신 또한 유리코님 후보가 된 야사카 유리코는 그 경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야사카 유리코는 사실 반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인사를 해도 모두가 무시하며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나아가서는 빨리 죽어버려 학급 학생 일동이라고 구겨진 종이를 머리에 맞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유리코의 유일한 구원은 옆반에 있는 시마쿠라 미즈키의 존재였습니다. 같은 중학교 출신인 미즈키만은 변함없이 유리코와 친하게 지내주었던 것입니다. 미즈키는 유리코님 전설에 불안해하는 유리코를 단순한 소문에 지나지 않는다며 안심시키지만 그 직후 유리코의 이름을 가진 학생 하나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누가 죽인 걸까? 유리코님이란 뭘까? 학교의 전설을 빌미로 사람들의 아기가 두려운 살육극이 펼쳐집니다.